안녕하세요. 사랑타령입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2015년에 이미 100평방미터의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금은 아내가 이미 지불하였지만 저와 결혼한 2016년까지도 정식 계약서 없이 이렇게 수기로 된 대금 수령 확인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한국에 살던 2018년 토지 분할 및 경계 측량을 했는데 이때 장인어른께서 토지를 370평방미터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것도 모른 채 필리핀에 살고 있던 2019년 100평방미터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생활이 어렵던 시절 너무 비싼 등기 비용을 요구해서 당시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처음에 매입한 토지는 100평방미터, 평방미터당 300페소로 총 3만 페소였습니다. 그런데 등기, 즉 필리핀에서 말하는 명의 이전을 하려면 15,000페소에서 2만 페소가 든다고 했습니다. 토지 측량을 할 때도 따로 5,000페소를 지불했고 계약서 작성 때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3만 페소짜리 땅을 등기를 하는데 2만 페소가 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다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뒤늦게 우리 땅이 370평방미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어 일단 대금 수령 확인서만 받고 대금을 먼저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야 필리핀에 다시 와서 집의 확장 및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100평방미터의 계약서를 가지고만 있었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등기 비용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와서 직접 알아볼 때까지 신고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루게 되면 벌금이 매달 부과되는 것과 벌금이 복리로 누적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몇 년을 미뤄왔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로 등기를 하기에는 벌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행히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되는 토지를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도인이 계약서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절차에 대해 수소문해서 알아보는데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이 올린 정보를 보니 다들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며 몇만 페소씩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도시의 비싼 콘도를 몇백만, 몇천만 페소씩 주고 거래를 하다 보니 몇만 페소는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겨우 11만 페소의 땅을 사면서 2만 페소의 비용을 들일 수는 없어 가능하면 직접 등기를 하기 위해 군청에 가서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청에 방문하려고 한 날 아침 마침 군청에서 일했던 장인어른의 지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두 군데의 공증사무실을 소개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부동산 계약에 공증이 필요한데 이 일을 공증사무실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개업자 없이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도 공증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과 공증만 하고 제가 직접 등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에이전시를 통해 대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절차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지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변호사의 말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서 공증 비용이 거래 금액의 1%라고 합니다. 토지가 370평방미터, 평방미터당 300페소라서 거래 금액은 총 11만 1000페소입니다. 거기에서 1%면 1110페소이지만 최소 금액이 1500페소라고 해서 일단 1500페소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비용이 거래 금액의 12%라고 합니다. 거래 금액이 11만 페소니까 약 13,000페소가 됩니다. 제가 한국 대사관 문의 기록과 인터넷 부동산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인지세, 등록세 등 거래가의 3%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12%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부 항목들을 물었습니다. 매도인이 작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거래는 매도인이 자녀와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로는 매도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절차와 비용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발급해야 할 서류들의 목록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100페소면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거나 매도인에게 전달받을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6%라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을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매수인인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왜 양도소득세를 내냐고, 그리고 매도인이 사망해서 생긴 문제의 처리 비용을 왜 매수인이 지불하냐고 물었습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따로 없었냐고 그제야 물어봅니다. 당연히 없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하니 이제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야 할 비용에 대해 분리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도중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공시지가표를 가져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6년 전 기준으로 우리가 평방미터당 300페소의 땅을 샀었는데 공시지가가 일반 주택 기준 615페소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도 615페소를 기준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비싸지니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며 전화로 수소문을 하다가 지금은 800페소로 오히려 더 올라 어쩔 수 없이 800페소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800페소를 기준으로 해 다시 계산하니 기준금액이 29만 6천 페소가 되었고 거기에 6%를 적용해 17,76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는 615페소라고 나왔는데 줄여보겠다며 전화를 몇 통 하더니 도리어 800페소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세금이 3%면 나머지 비용이 3%라는 건데 11만 페소 땅을 사는데 대행료로만 9천 페소를 낼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니 세금을 포함해서 추가 비용 1,340페소로 등기를 완료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콜하고 악수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몇 시간 실랑이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학생일 때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와서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615페소가 맞긴 한데 그게 2018년에 마지막으로 공시된 자료였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평방미터당 615페소가 맞다면 세금 3%는 6,826페소가 되고 만약 변호사가 말한 대로 800페소라면 세금으로만 8,800페소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세금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여기는 시골이지만 일단 최대로 잡은 계산입니다. 아무튼 변호사가 제시한 1,340페소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대행료가 적게는 1,500페소에서 많아야 3,500페소 정도가 되는 거라서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 치고는 비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정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저희 집과 30분 거리에 있는 매도인의 집을 수차례 방문하여 겨우 계약서 작성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신고를 해야 지난번처럼 벌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매도인이 생존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자녀들의 상속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기 위해 다시 매도인을 방문하였지만 합의서 공증에 필요한 1,500페소가 당장에 없다고 해 신고 마감 기한 2일 전에 다시 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호사가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11만 페소를 주고 산 땅을 10,000페소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전 100평방미터를 등기하는데 2만 페소가 든다고 한 것과 비교해 지금 시세로 거기다 370평방미터를 등기하는데 10,000페소 정도면 의미 있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만큼 땅값이 올랐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땅값이 변호사가 말한 대로 평방미터당 800페소라면 저희는 300페소를 주고 샀으니 7년 새 땅값이 2,600가 오른 게 됩니다. 11만 페소를 주고 산 땅의 공시지가가 지금은 약 30만 페소가 된 셈입니다. 환율 변동까지 생각하면 3배가 넘게 오른 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콘도라 불리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은 아내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서에는 항상 남편의 이름과 서명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동의 없이도 팔 수 있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자연이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아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새로 지어진 리조트가 있습니다. 6년 전 여기에서 아내와 두 번째 필리핀 결혼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리조트가 이렇게 커져 있고 지금도 확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리조트가 유명해져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희가 쓰던 안방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해 가족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등기도 끝나지 않았지만 3배 가까이 오른 땅값에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는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생길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